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톱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정년이 11회는 스스로 한계를 극복해낸 사람이 주는 희망을 이야기한 회차였는데요. 무너져버린 강소복과 심청이가 되어 추월만정을 부르는 정년이를 보면서 저만 온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이제 한 해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쉬운데요. 12회 예고를 보니 강소복은 메랑국극단 건물을 넘긴 돈으로 쌍탑 전설 공연에 올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마지막 공연 한 번을 위해서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냐고 물었지만 강소복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단원들을 책임지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12회 예고에서 정연이는 강소복과 함께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 별천지가 이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강소복은 누군가를 버티게 해주는 꿈인 그 별천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내고자 한 것 같아요. 또한 쌍탑 전설의 주연을 책임질 정연이와 영서의 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번 쌍탑 전설에서 새로운 왕자가 탄생할 거고 그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 일생일대 위기를 맞이한 메랑국구단 단장 강소복이 어떻게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지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문옥경이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합동공연은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렸고 합동공연 위약금과 빚은 모두 메란이 떠안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계약서를 써야 하나 봐요. 문옥경이랑 계약서 한 장이라도 남겨뒀다면 이 모든 책임을 강소복이 다 지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계약서를 무시했던 강소복은 뒷수습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복이 전화 벨소리에 얼굴이 굳어버리는 장면은 진짜 긴 말할 필요 없이 딱 소복이 처한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비토촉에 시달리던 소복이 정연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내 표정이 환해지는 것을 보니 역시 정연이가 메란의 미래다 싶더라고요. 한편 문옥경이 국극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은 정연이는 문옥경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한테 국극을 알려준 사람이 옥경 선배였기에 좋은 기억만 남기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서해랑은 아직도 문옥경을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미 떠나버렸고 돌아올 리도 없는데 말이죠. 서해랑이 정연이에게 옥경이가 너 목소리 잃자마자 흥미를 잃어버렸다며 넌 옥경이한테 딱 그만큼이었다고 말할 땐 진짜 서해랑이 제정신을 차릴 수는 있나 싶더라고요. 원작에서는 해랑이가 정신을 차리고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12회에 다 풀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서해랑은 독을 품고 있어봤자 어차피 한 번 떠난 사람은 안 돌아온다는 정연의 말을 듣고 옥경을 놓아주고 내 인생을 살고자 할까요? 한편 극작가인 권영섭은 영화 시나리오를 써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영화에 집중하기 위해 신라의 여왕 대본 수정을 거절했습니다. 거기다가 강소복은 메랑국 극단 초창기 단원이었던 홍매가 국극에 투자를 할 거라는 기대를 품고 만났으나 메랑국극단 건물을 사들여 요정을 열 거라는 말만 듣게 됐죠. 홍매가 메란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다니자 소복은 아무데서나 얄팍한 재주를 팔고 다니면 절대 예인이 될 수 없다며 메란에서 홍매를 쫓아냈고 홍매는 돈 많은 방직 공장의 후처가 된 후에도 소복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홍매가 그렇게 고매하신 분이 이 자리까지 나온 거 보면 진짜 돈이 궁하긴 한가 보다 라며 소복을 비웃을 땐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메란의 금고를 들고 튀었던 고대일은 뻔뻔하게도 홍매의 동업자가 되어 강소복 앞에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고대일을 경찰에 신고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메란국 극단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인 건물을 팔 수 없던 소복은 홍매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오는 길에 국극단을 떠나는 단원들을 보고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폭발하여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강소복이 백도행 앞에서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진짜 슬프더라고요. 모든 선택들이 다 이유가 있었는데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빚만 잔뜩 생긴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라는 자책과 나만 믿고 있는 단원들도 못 챙기는 못난 단장이라는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 소복의 모습을 보고 운 건 조카 도행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도행 선배가 강소복에게 이모라고 부른 거 처음이지 않나요? 무너져버린 소복에게 희망을 준 것,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던 정년이었는데요. 정년이는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뭐라도 하자며 무대를 올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년이가 메란에 다시 돌아올 자격이 있는지 길거리 관객들한테 평가를 받자는 거였는데요. 영서가 자신의 공연을 보러 온 사람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면 메란에 다시 입단한다는 기준점을 세운 걸 보면 영서는 정년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정년이의 추월만정을 들으면서도 울었지만 영서의 공연을 보는데도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예전에 영서는 무대가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서는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과 호흡했고 끼를 마음껏 방출하며 굳고 그 자체를 즐기게 됐죠. 한편 정연이는 추월만정을 불렀는데요. 소리는 거칠었고 고음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기에 최공선의 딸 천재 윤정연을 기대하던 사람들은 이내 정연이를 야유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사람들은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욕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걸까요? 소리는 이렇지만 아직 연기를 할 수 있었던 정연이는 춘향이를 하든 심청이를 하든 아예 그 사람이 되어버려 빈소리를 몸집으로 채우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청이가 된 정연이의 소리 연기는 빈소리를 아주 차고 넘치게 채워버렸죠. 심청이가 돼버린 정연이를 보며 강소복은 더 이상 정연이에게 꺾인 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속썩이던 정연이가 강소복 단장을 살리는 장면은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강소복은 문옥경이 은퇴한 후 규모가 큰 극을 해야 메란이 여전히 견제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기에 선덕여왕과 김유신의 이야기를 다룬 신라의 여왕을 포기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연이의 연기를 본 후 냉철하게 상황을 다시 판단할 힘이 생긴 강소복은 신라의 여왕을 포기하고 실험적이어서 포기했던 쌍탑 전설을 무대에 올리기로 결정했어요. 쌍탑 전설은 그 후반부에 광기에 찬 예술가를 연기해야 하기에 어지간한 배우는 소화하기 어려운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소복은 지금의 정년이나 영서라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평소와 달리 아주 과감하게 실험적인 작품을 선택했죠. 이게 아마 변한 강소복이 한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강소복은 문옥경이 실험적인 작품을 해보자고 했을 때 항상 반대하면서 관객들을 유입시킬 만한 비슷한 작품들만 반복해 왔었죠. 그러고 보면 정연이가 강소복의 생각을 많이 바꾼 것 같습니다. 12회 예고의 쌍탑전설 오디션 장면을 보면 심사위원석 옆에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정연이와 영서의 연기를 보면서 쌍탑전설에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탑전설의 주인공인 아사달 역은 정연이로 결정될 텐데요. 영서는 아사달의 재능을 사랑하는 라이벌 달비 역을 맡을 테고요. 근데 만약 제가 강소복이라면 정연이와 영서 둘 다 주인공으로 더블 캐스팅을 할 것 같아요. 주인공이 한 명인 국극이 아니라 아주 실험적으로 2000년대식으로 주인공 더블 캐스팅으로 만들어서 관객들이 정연이 아사달도 보러 오게 하고 영서의 아사달도 보러 오게 하면서 티켓을 많이 팔고 돈을 쓸어 모아 쌍탑 전설을 성공시켜 메란이 계속 메란일 수 있도록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한편 정연이는 주란이 때문에 목이 나갔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으나 죄책감에 정연이를 피해 다니던 주란이는 드디어 오디션 때 했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국극단을 나가기 전에 꼭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게 처음 웃어준 주란이의 존재만으로 용기를 얻었던 정연이는 주란이에게 뭔 일이 있어도 국극을 계속 할 테니 너도 내가 어떻게 해냈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란이는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상태였죠. 주란이는 죽어가는 아사녀가 아사달의 꿈에 나오는 장면을 정연이와 함께 연기한 후 쌍탑전설 오디션 일정을 정하던 날 결혼을 하게 되어 국극단을 나가게 되었다고 통보했는데요. 아니 근데 메란 사람들 왜 이렇게 태사 매너가 똥이죠? 문옥경도 그렇고 주란도 그렇고 왜 이렇게 당일고지를 하냐고요. 물론 까칠한 아기 고양이에서 속 깊은 성숙 고양이가 된 영서는
주란이가 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간 끌다가 마음이 약해질까봐 빨리 떠난다는 걸 이해해줬지만요. 이후 애써 주란이를 외면하던 정년이는 뒤늦게 뛰어가 주란이와 눈물의 이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 보시면서 주란이가 꿈을 포기하고 국극을 그만둔 채 결혼해서 남편 내조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정년이의 키워드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기에 쌍탑전설 공연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주란이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년이와 함께 무대에 오르기 위해 메란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12회에서는 강수복이 친식 국극당 건물을 매입할 정도로 성공하고 정년이와 영서도 최고의 왕자님이 되는 장면을 보길 기대하며 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